세포는 어렸을 때는 이렇게 세포가 둘로 갈라집니다. 그러면 두 개의 세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인간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세포가 영양분을 많이 섭취를 해가지고 세포가 점점 커져가지고 핵도 커지고 세포도 커지고 그래서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 세포가 2개에서 4개로 되고 4개에서 8개로 되고 몸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한없이 커질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 인간이 한 20, 서너 살 정도는 인간이 성장이 거의 멈춘단 말이에요. 더 이상 몸이 커지면은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인간의 크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크기가. 크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크기라는 거. 그래서 동물들이라든지 이런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이 대부분 인간 크기하고 비슷하게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쪽 방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인간이 포유류가 인간 같은 피부를 가진 이런 포유류가 인간과 같은 이런 피부를 가진 이 포유류가 만약 개미 정도 크기가 만약 포유류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그 항온동물이잖아요, 우리가 항온동물인데 이 정도 에너지, 그러니까 몸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크기, 개미 정도면은 자기 크기의 몸무게의 20배를 먹어야지, 먹는 양이 자기 몸무게의 20배를 먹어야지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몸무게의 20배.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자, 요거는 이제 최적이라고 그러고, 전체가 최적분의, 여기 표피 뭐냐면, 최적분의 표피 면적을, 이걸 최적비라고 그러거든요. 즉,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외부로 열을 빼앗기니까, 덩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빼앗기는 양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열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어야 해요. 그래서 곤충은 이러지 않기,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기를 전부 다 피부를 키팅질로 싹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곤충은. 그리고 외부 온도하고 자기 온도를 몸을 맞춰버려 똑같이. 왜냐하면 내부 온도, 자기 온도를 예를 들면 36.5도를 유지했는데 외부 온도가 20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에너지가 계속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빼앗겨야 하니까 자기 몸무게 20배 이상을 먹어도 못 먹어요. 근데 하루 종일 먹어도 20배를 못 먹어요. 그러면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체력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너지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린애들이 먹는 5살짜리 몸무게가 한 20kg 되는 아이들. 자, 성인 몸무게가 60kg 나오면은 3분의 1이단 말이에요. 3분의 1인데, 체력비는 굉장히 이게 크죠. 어린애들이. 그러니까 어른이 예를 들면 1800칼로리를 먹는다면, 킬로칼로리를 1800칼로리가 필요하다면 애들은 기초대사량이 1500칼로리예요. 잤나?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체력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덩치가 커지면 어떤 이점이 있겠어요? 이 체력비가 커지니까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덩치가 만약에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덩치가 커지면은, 코끼리 같은 경우. 덩치가 크니까 많이 먹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죠, 덩치가 크니까. 예를 들어, 코끼리보다 훨씬 큰 공룡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먹지만은, 이게 만약에 상대적으로 이 존재가 체력비가 작단 말이에요. 체력비는 작아요. 그러니까,
덩치에 비해서는 적게 먹는다는 거죠. 덩치에 비해서는. 덩치에 비해서는 적게 먹어도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존재들이 몸집을 키운 거예요. 근데 몸집을 키우려면은, 몸집을 키우면은 현실 사회에서 적하고 싸울 때 굉장히 유리하죠. 몸집이 크면은. 몸집이 작은 것보다는 몸집이 큰 게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공룡들이 몸집을 키웠던 거예요. 이렇게. 몸집을 키우는 방향을. 체력비는 적으니까 에너지 소모량은 적고 공룡들이 이렇게 키워갔던 거예요. 그런데 중력이 이제 문제가 돼요. 이 덩치가 커지면은 중력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덩치가 점점 커지면은. 그러니까 어떠냐면 우리가 벼룩 같은 경우는 자기 키에 50배를 높이 뛰기를 한단 말이에요. 중력의 힘을 덜 받아요. 예를 들면 이 작은 동물들은 벼룩이라든지 개미는 1000m 높이 상공에서 떠서더라도 살아요. 이 작은 동물들은 중력의 힘을 그렇게 덜 받는 거예요. 중력의 힘을 덜 받기 때문에 1000m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살아요. 별로 다치지도 않고. 고양이 같은 경우, 고양이나 이런 동물들이 물론 살아남는 가장 큰 이유는 걔네들 중력 때문에 사는 거예요. 중력 때문에. 높은 데서 뛰어도 살아남는 이유. 근데 덩치가 커지면은 코끼리는 자기 50배 아니라 한 배도 못 뛰어 올라요. 왜? 중력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힘을 받는 거예요. 덩치가 커지면. 그러니까 중력의 문제예요. 그래서 공룡이 멸망한 거는 중력 때문에 중력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지구상에. 간단한 거예요. 중력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중력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덩치가 큰 존재들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높은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들, 나무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죠. 중력 변화가 일어나면. 왜냐하면 높은 데까지 물을 끌어들이는데 높은 데 꼭대기까지 물을 끌어들이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게 된 거죠. 중력이 적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요 이야기는 굉장히 더 복잡한 이야기니까 나중에 설명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공룡들이 살 시대에는 지구 중력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달의 비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달의 비중이 3.3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구 비중은 5.4 정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양계에서 가장 무거운 별이에요, 지구가. 근데, 달은 지구에서 쪼개져 나간 건데, 떨어져 나간 건데, 3.3이에요. 지구하고 똑같아야 하는데, 왜 3.3인가? 쪼개져 나갔을 때, 달이 지구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쇳덩어리로 된 행성이 지구 내핵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핵이 전부 다 철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지구가 중력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공룡이 멸망한 거예요. 키 큰 식물들이 다 멸망하고. 옆 주변에 지구가 있고, 지구 둘레에 이렇게 두 개의 얼음 궁창이 있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인간과 전혀 다른 인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아까 세포가 분열한다는 이야기 했죠. 세포가 둘로 분열을 해요.
세포가 둘로 분열을 해가지고 몸이 커지는데, 몸은 더 이상 몸 크기를 조절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더 이상 커지면 안 돼요. 아까 같이 에너지 중력이 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 효율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몸이 커지지 않게 조절을 해야 해요. 그래서 요 23살 정도 되면은 어떤 세포들은 어떻게 분열을 하냐. 세포가 아까 먹이를 먹어갖고 세포가 점점 커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분열을 해야 해요. 분열을 할 때 어떻게 분열을 하냐. 자, 똑같이 분열을 한 게 아니라 여기는 좀 더 크고 하나는 좀 더 작게 분열이 됩니다. 세포가 분열이 될 때. 그리고 여기에서 세포가 활동을 하다 보면은 찌꺼기라든지 독소가 많이 생겨요. 음식물을 분해를 하다 보면 찌꺼기나 독소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 그 독소들은 이쪽 세포로 다 보냅니다. 한 군데로 싹 몰아쳐버려요. 그리고 여기에는 DNA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세포는 자살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살세포예요. 그래서 이 세포가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 자살을 하도록 명령이 되어 있는 이 세포가 가끔 가다가 내가 왜 죽어야 해? 나 살래. 죽는단 말이에요.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는 이유가 뭔데? 내가 죽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나도 똑같이 살고 싶단 말이에요. 나는 자살하도록 입력이 되어 있어, 처음부터. 근데 나는 살고 싶어. 반란을 일으켜. 요게 암세포인 거예요, 요게. 이게 암이야, 이게 간단한 거야, 암이에요. 그런데 이 암세포는 지만 그런 게 아니라,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옆에 놈들 자꾸 충동을 해. 옆에 놈들, 말짱한 세포한테. 야, 너 죽지 마. 자살하려 되는데. 왜 죽어? 이놈아, 너 살지.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죽어야 할 이유가 어딨어. 다 살고 싶은 건데. 옆에 놈을 충동을 해갖고, 그놈도 암세포로 만들어. 그리고 또, 여놈이 또 먹이를 먹어갖고, 여놈이 또 번성을 해. 얘는 둘로 나눠지는데, 요 존재도 전부 다 살아버려, 다. 절대 진짜 죽는 존재가 없어. 요게 암이야, 요게. 여기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핵이 원래는 하나에서 둘로 갈라졌단 말이에요. 하나가 이렇게 된 것에서 이렇게 갈라졌단 말이에요. 둘로. 그러면서 이거를 복제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복제. 여기 안에 염색체를 복제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니까 두 개 하나 복제를 해가지고 여기 둘로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이 복제를 과정에서 요게 정보가 변형이 된 거예요. 변형. 무슨 말이냐? 정보가 변형이 되면서 한 놈이 죽어야 되는데 살아버린 거예요. 정보가 변형이 되었고. 이게 암이라고요. 이렇게 그 세포가 둘로 분열을 해가지고 리프레시먼트를 하기 위해서 분열을 했는데 하나는 죽어 없어지도록 죽도록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살아버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죽도록 이제 먼저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살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살하도록 되어 있는 세포가 자살세포가 세포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쓴 이기적인 유전자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 책을 보면은 세포 단위에서 자살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완전히 이타적인 행위라는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세포 하나하나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세포 하나하나가 가장 꼭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하면은 자기 세포를
그러니까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후대에 전할 것인가? 이게 이제 최대의 관심사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족 사랑이란 말은 그거 존재할 수가 없죠. 그냥 말도 안 되는 코미디죠. 가족 사랑이라는 건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기적인 유전자로서 보면은 결국 자기 유전자를 후세에 남기기 위한 어떤 수단이지. 그러니까 이기적인 유전자의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이게. 그런데 아까 자살세포와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자살세포는. 자살세포라는 거는 이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희생적인 거죠. 자살세포가. 그래서 우리 이제 프로이드라는 사람하고 프로이드하고 칼 마르크스는 굉장히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둘 다 유물론이고.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개인을 연구를 했지만, 요거는 확대를 해가지고 사회를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두 사람을 비교를 자꾸 한 에리히 프롬이라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을 자꾸 비교해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죠. 에리히 프롬이라는 사람이 이 두 사람 설명하고 자꾸 많이 하는데,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프로이드가 처음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이제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처음에 이제 인간을 움직이는 힘이 근원적인 힘이 리비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리비도. 그런데 성적인 에너지라는 거죠. 인간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이 성적인 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프로이드 말년에 가서 프로이드가 다른 이론을 하나 더 내놨어요. 그래, 이제 타나토스라는 이론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반대적인, 요거는 생명에 대한 욕구죠. 삶에 대한 욕구인데, 이건 죽음에 대한 욕망이에요. 죽음에 대한 욕망. 그런데 인간은 이런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본능에 죽음에 대한 욕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파괴의 욕망이라고 했거든요. 파괴의 욕망.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거를 생각하면은 이 파괴의 욕망이라는 거는 창조적인 힘이죠. 창조죠. 창조란 말은 파괴니까, 곧바로. 창조 이꼬르 파괴니까요. 파괴를 하지 않고서 어떻게 창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긍정적인 힘으로 승화시키면은 사회 기본 질서, 기존의 질서, 또는 기존의 생각들, 또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질서라든지 기존의 어떤 구조라든지 그거를 완전히 깨부수고 다시 새롭게 만드는 거죠. 굉장히 창조적인 작업이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뛰어난 과학자라든지 뛰어난 예술가라든지 존재들이 이러한 타나토스가 이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발현되는 경우고, 요게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부정적으로 발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실제로 파괴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살인을 한다든지 죽인다든지 살인이라든지 그렇지 않고 이 동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학대하고 살해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또는 이제 자기 내부로 돌렸을 때는 이걸 자학을 한다든지 또는 그게 결국에는 자살에 이르는 힘이죠, 이게요. 그런데 이 힘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이 힘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 사회뿐만 아니라, 사회도 이러한 힘이 필요하고, 개인에게도 이러한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회가 아까 자살 유전자? 자살세포 같은 존재가, 사회가, 자기를 희생하는 존재가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밤에 마음 놓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 망치를 가져갖고, 와장창 깽깽 하면서, 와장창 하면서 유리창을 다 부시고 들어와도 아무도 자기 희생을 하지 않고, 예를 들면은 누가 119에 신고도 안 하고, 경찰에다 신고도 안 해주고,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도 않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 그러면은 무서워서 어떻게 자겠어요, 사람은? 유리창 방을 다 깨고 들어와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뭐. 그러니까 그 한 사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기를 희생하는 존재, 어떤 사람이 될지는 몰라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사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 사회는. 그 보이지 않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경찰에 어디 무슨 신고를 하고 그러면은 이익되지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뭐가 이익되겠어요? 경찰이 뭐 그거를 누구 도둑이 들어왔다고 신고를 해주면은 경찰에서 포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가장 먼저 귀찮게 불려다녀야 해요, 경찰에. 참고인 조사를. 그리고 여차하면 신고한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이 돼요. 그래갖고 피의자 조사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신고를 안 하려고 그러죠, 사회가. 그러면 신고한 사람은 뭐겠어요?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신고한 사람은 희생정신이 발동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희생정신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이 사회 자체가 하루아침에 붕괴돼 버려요. 이 사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당신 버스를 어떻게 타겠어요? 버스 안에 승객 중에서 갑자기 칼 들고 난동을 부리는 자가 있는데 그거를 제지하는 시민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그 누구도 제지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불안해서 타겠어요? 우리가 그거를 타는 이유는,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는 몰라도 한 사람쯤은 그 강도가 나타났을 때, 버스 안에서 강도라든지 해괴한 짓을 하는 인간이 나타났을 때, 누군가는 몰라도 이 의리가 있고 정말 용기가 정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쯤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한 사람이 없어지면 사회는 그걸로 순식간에 몰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게 자기를 희생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요즘에 운동하는 거 보세요. 자기 운동을 자기 몸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운동하고 몸에 좋다는 건 다 먹고 말이에요. 피부에 좋다는 거는 다 처바르고 그렇게 운동하고 몸에 좋다면 한밤중에 잠을 잘 때도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일부러 텐트 치고 옷도 한라당 벗고 그렇게 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이 생겨요. 암이 생기는 이유는 간단하죠. 살려고 하는 욕망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살을 남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명령을 내리는 건데, 뇌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거, 그 자살하는 그 희생을 하는 타나토스라는 게, 타나토스 욕망이 완전히 없어지면요, 인간은 생존을 못하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이게 있기 때문에 인간이 생존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모든 세포가 암세포로 다 돌변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회를 구성을 할 때 우리가 앞으로 자기 희생이 없이는요 절대로 이 사회를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2012년 12월 22일로 해가지고 2012년 12월 22일로 해갖고 마야주의가 끝나면서 그 전에 그 우주인들이 인간의 그러니까 인간의 그 유전자에다 심어놨던 프로그래밍이 완전히 끝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인간이 스스로 인간의 삶, 지구, 이 모든 삶과 이 사회를 인간 스스로 힘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시대에 온 거예요, 지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무가 있어요. 자, 큰 이파리가 있고 요 밑에 조그만 이파리가 있어요. 이게 햇볕을 받으면은 여기 그늘에 가려진 것들은 자기가 먹는 양보다 생산하는 양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존재야. 그래서 나무는 즉각적으로 여기에 영양분과 물을 공급하는 걸 중단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씩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떨어져요. 이게 떨어져서 없어지죠. 이런 시스템을 가져야지. 이러한 존재, 한 나무가 살아남으려면 이런 존재들이 다 살아버리면 나무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자, 도마뱀이 있는데 도마뱀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꼬리가 있어요. 도마뱀 꼬리가. 도마뱀이 있는데 도마뱀 꼬리가 있어요. 근데 잡으면은 잘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런데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세포는 다 죽음을 맞게 되죠. 저한테 잡혀가지고. 근데 나 살 거야. 그러면서 이게 안 잘라지면 어떡할 거예요? 이 부분 안 잘라지면. 생명에 대한 생각이 뇌에서 명령을 해가지고 이 세포를 만든단 말이에요. 여기에 잘라주라고. 근데 너무나 자기 희생적인 거는 너무도 없고 오로지 내가 살아야겠다 생각밖에 없으면 이런 세포를 만들 수가 없죠. 이 세포로 살아야겠다 생각하죠. 그럼 결국엔 다 죽는 거죠.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거죠, 지금. 자기 희생이 없이는 가족 이외의 가족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같이 이기적인 유전자예요. 그건 이기적인 집단이에요. 가족이란 거는. 그 가족 사랑이란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유전자가 자기 유전자 정보를 남기려는 게 그게 이기적인 유전자 행동인데 아래 부도지에 보면은 부도지에 보면은 지소씨가 그 포도를 따먹게 된단 말이에요. 포도를 따먹어서 이게 인류의 첫 번째 발단이다. 그러는 거예요. 포도를 따먹고 나니까 이빨이 생겼어요. 무슨 말이냐 이게. 그 포도를 먹기 전에는 다른 생명을 해치는 일이 없었다는 거죠. 포도도 하는 생명이니까. 그 전에는 지우만 먹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다른 생명을 잡아먹고 살게 되니까 생명들이 서로 적대관계가 된 거죠. 서로 적대관계가. 이게 삼극시대다. 오행삼극의 이치라는 거죠. 이제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대 이후로 이 삼극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은 그 포톤벨트라는 책에 보면요. 포톤벨트라는 책에 그 포톤벨트라는 광자대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광자대. 이 광자대 속으로 지구 태양계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광자대 속으로. 지구 태양계가 이 광자대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 광자대는 에너지가 우주에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모여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구 태양계에 어마어마하게 태양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지구 공기나 다른 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를 가지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는 먹지 않고도
그러니까 다른 생명체를 우리가 식물도 아까 같이 식물도 다 포도를 먹어가지고 이 세상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식물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세계가 와요. 식물이고 동물이고 간에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우리가 그 에너지를 공기만으로도 에너지를 전부 다 얻을 수 있는 세계가 온다고요. 그러면은 이런 이제 물론 식물들은 좀 다르겠지만 다른 이제 미생물들도 인간에 침투해갖고 병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존재들도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근데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만 호흡만 하더라도 이 에너지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상관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제 자동적으로. 아까 암이라는 문제는 자기 스스로의 아까 마음만 고쳐먹으면 이거는 뭐 스트레스만 없으면 없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앞으로. 그리고 질병은 없어지는 거고 저절로 이렇게 다른 병균이 들어와서 하는 이런 이제 상관관계가 없어지고 상생관계로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사회가 전부 다 상생관계로 돼요. 그러니까 이 질병이 없어져요. 질병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앞으로. 그리고 그래서 사람은 자, 이 방법이 뭐냐 이렇게 둘로 불려진 방법이 이 방법이 무슨 방법입니까? 이게 아메바가 분열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메바는 언제 썼어요? 인간이 태어나기 신전부터 살아왔고 지금까지도 살아야 있어요. 그러니까 아메바가 더 발달한 종족이에요. 인간이 더 발달한 종족. 육체적으로 보자면 아메바가 훨씬 발달한 종족이지. 인간은 아까 진화론으로 빠진다면 인간은 최근에 생겨난 종족이고 아메바는 이 지구가 생겨나갖고 얼마 안 돼서부터 생겨나는 종족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다른 종족이지. 우리는 아메바 맞지도 못하지. 그런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리프레시먼트라고 한단 말이에요. 리프레시먼트. 그러니까 끝없이 새롭게 진단 말이에요. 맨날 새로워져. 그런데 이놈이 아까 암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암세포가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그 다음에 암세포는 어떻게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암이라는 거는 최근에 발견이 된 거지. 옛날에는 암인지 몰랐겠죠. 뭐가 어떻게 죽었는지, 왜 사람이 죽는지 몰랐겠지 옛날에는. 그래서 암이 최근에 발견된 거죠. 옛날부터 있었는데 암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건지. 또 하나는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이 암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세포가 노화를 한단 말이에요. 노화를 못 찾는 거야 지금. 노화가 왜? 자, 아메바라는 존재는 우리가 세포가 분열을 하는 방법과 똑같이 분열을 해갖고 몇 수십억 년을 분열을 해왔는데 아메바는 노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아메바가 있단 말이에요. A라는 아메바가 둘로 갈라져. A1, A2로 갈려진단 말이에요. 육체니까 A라는 존재가 A1이라는 존재에는 A라는 존재가 그냥 발라진 거예요. 육체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A 이거를 A1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메바는. 이런 식으로 본다면 사람도 이렇게 하니까 어제의 세포가 이 세포가 떨어지고 다시 새로운 아까 리프레시먼트를 하고 다른 세포로 돼. 근데 내가 그 어제의 세포하고 오늘 세포가 다르다고 해서 내가 아니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나야 그냥 육체 그대로니까. 그러니까 아메바가 A에서 A1으로 변한 거나 내 세포가 어제의 세포가 다시 여기 리프레시먼트를 해가지고 오늘은 새로운 세포로 된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아메바의 수명은 어느냐? 잡아먹히지만 않고 산다면 아메바 수명은 몇 억 년이란 말이에요. 아메바라는 존재는 몇 억 년 살아가는 건 존재예요. 주위에서. 그 동일한 생명체로.
그래서 인간의 수수께끼가 뭐냐? 지금 의학의 수수께끼가 뭔지를 모르니까. 의학의 수수께끼는 노화에 있는 거예요, 노화. 왜 피부가, 아니, 세포가 노화를 하는지, 이게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 아까 아메바에 대했을 때, 아메바는 몇 년을 똑같이 아까 분열을 해가지고, 아메바는 몇 년을 살아오는데, 왜 인간의 세포는 노화를 하느냐? 이게 숙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왜 죽는지,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인간 육체라는 건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존재인데, 왜 인간이 죽는지, 왜 인간이 노화를 하는지, 이게 수수께끼란 말이에요. 왜? 리프레시멘트를 끝없이 새로워지는데, 왜 그게 노화를 해? 그게 수수께끼란 말이에요. 현대 의학이 밝혀내려온 게 바로 노화 현상이라고, 노화. 왜 여기 이제 세포가 리플레시멘트를 한단 말이에요. 세포가 이게 둘로 쪼개져 가지고 하나는 죽어 없어진단 말이에요. 자, 하나는 다시 남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끝없이 다시 새로워지는데, 이 끝없이 다시 새로워지는 게 지금 현재 인간은 이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끝없이 다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노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세포 노화가. 이게 한계가 없이 끝없이 이어지면은 노화가 안 일어날 건데. 그래서 세포가 몇 번을 분열을 할 수가 있느냐. 그거를 세포 분열 지표를 나타내는 지수로 나타내는데, 그거를 갖다가 텔로미어라고 그래요. 텔로미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세포를. 그래서 나중에 세포가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게 되면은, 리프레시멘트를 못하게 되면은, 세포가 늙어가지고,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갖고, 이제 죽게 되는 거죠, 뭐.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학자들이 뭘로 보고 있느냐? 우주에서 날아오는 유해 광선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유해 광선에는 꼭 광선만은 아니죠. 유해선, 유해 우주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우주선에, 지금 우주에서 날아오는 우주선에는 뭐 별게 다 있죠. 감마선도 있고 뭐 알파선도 있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 같은 거 이런 선도 있고, 뭐 아주 인체에 유해한 그러한 선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중성자탄 같은 것도 있고 뭐 별게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인간의 세포에 이게 그게 뚫고 나가버리니까, 인간의 세포를. 그러니까 내 장기까지 포함해서 모든 장기를 다 뚫고 나가버리니까, 유해선들이. 그 뚫고 나가는 선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선들이 인간의 세포에 부딪혀가지고, 아까 세포를 노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화란 말은 미토콘드리아도 뭐 작용이 될 거고, 뭐 다 작용이 되겠죠. 이건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서 이 세포를 좌우간 건강한 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점점 노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유해 광선이. 그러면 유해 광선만 막으면 어떻게 될 거냐? 만약 유해 광선은, 모든 유해 광선을 차단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된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수명에 한이 없지, 그때는. 몇억 년을 살게 되지. 왜? 아메바가 사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아메바가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유해 광선을 차단하면, 우주에서 오는 유해 광선을 차단하면 그럴 거다. 그런데 옛날에 중위도 지방에 2개의 궁창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우리 고대 도시들은 전부 다 북반구나 남반구에, 자, 적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5도선, 여기 북반구 45도선, 요 네개만 있어요, 도시란 게. 이 밖으로는 도시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중위도를 감싸고 있는 중위도 지방의 감사가 두 개가 기업이 있었는데 요 안에서 살던 존재들은 수명이 무한대였다. 수명에 한이 없었다. 왜? 인간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과학에 의해서. 우리가 과학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인간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존재인데 왜 죽느냐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는데 인간의 수명을 어떻게 늘리냐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존재야.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근데 왜 죽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요 궁창이라는 게 만약에 두 개 있었다면은 인간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 궁창이 무너져갖고 인간의 수명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 노아 이후의 후손들이 급격하게 수명이 들어. 노아는 1000살까지 살았는데 예를 들면 노아 이후의 후손들은 뭐 800살, 600살, 400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수명이. 그게 바로 뭐였냐? 우주에서 내려온 어떤 이거를 막아주던 이게 무너져버린 거예요. 이게.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는지. 자, 근데 이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적어졌다. 그 전에는 우리 성경에는 1000살이라고 써졌는데 이건 코미디라는 거야. 인간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1000살이 아니라 10,000살도 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만이라는 숫자 개념조차도 몰랐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만이라는 숫자 개념을 1000년 이상을 도대체 살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많이 살았다는 표현을 1000년이라고 한 거라고. 근데 사실은 무한대로 살았다고요. 이 존재들이. 신들이었다고. 노아 이전의 모든 존재들은.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 지구상에 있는 수백 개, 수천 개의 피라미드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만리장성 같은 거 엄청난 구조물들이 있는데 이 구조물들이 하늘에 그리드라고 하는 지구에 어마어마한 자기가 흐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자기가 흐르는데 기자기가 흐르는데 이 기자기들이 솟아나는 이 기자들이 회오리 치는 지점에 쉽게 말해서 피라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우주인과 소통을 하는 이런 존재들이 하는 이야기로는 뭐냐면 바로 몇 년 전에 전 세계에 있는 이 자기로서 전자기로서 기자기로서 우주 이런 것과 똑같은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그 궁창과 얼음으로 그 당시에는 얼음으로 됐었는데 지금은 기자기로 된 지구를 전체를 완벽하게 동그랗게 전체를 감싸는 기자기로 된 자기가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들의 주장은 뭐냐면 그 전에 이러한 그 얼음 궁창이 있었을 시대와 똑같은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게 완성이 됐기 때문에 기자기가 이게 기자기라는 게 모든 유해 강산을 다 튕겨서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인간이 무한대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끔 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명이 한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신인합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인합일이라고.
신은 어떤 존재냐면은 무한히 사는 정도예요. 무한히 살고 인간은 어떻게 수명이 짧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인간은. 근데 인간의 수명이 무한대로 늘어나니까 앞으로 신과 인간이 같이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신행합일이죠.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 역사책을 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특히 흑피옥이라든지 14,000년 됐다는 흑피옥이라든지 크리스탈 문명은 적어도 26,000년 된 건데 이 크리스탈 문명이 지금 현재 막 발견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 이게 흑피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가지고 역사를 다시 해명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들한테 그 증거를 보이려고 그래요. 옛날에 이 우리가 알고 있던 우임금이라든지 황제헌원이라든지 여임금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몇만 년을 살아온 사람들이다, 이 존재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산다, 앞으로. 그 이야기를